몇 번이라고요? 411. 자, 411번이 점을 평행이동했다고 하는데 등호없이 순수성으로 표현된 x, y 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 n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세점 ABC, OAB라는 점의 좌표가 이렇게 옮겨집니다. 그랬을 때 B'라는 점의 좌표 이거라고 하니까 M값이 누구란 얘기야? M값을 알 수가 없네? 그런데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었을 때 MN값을 구해보세요. 그럼 평행이동에서 정삼각형이면 원래 삼각형도 정삼각형이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정삼각형이 한 변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니? 한 점 좌표가 원점이에요. 한 점 좌표 2,0이에요. 그래서 한 변 길이의 값 2가 되는 삼각형이었습니다. 그러면 A, B라는 점의 좌표 누구면 정삼각형이 될까요? X좌표의 값은 누굴까요? 네, X좌표는 1일 거고요. 한 변의 길이가 2였을 때 높이 구하는 공식이 그래서 한 변 길이가 2였을 때 높이의 값은 루트 3인가? 이되는 거 맞아 아예? 그러니까 A하고 B의 값은 1하고 루트 3인데 그렇다면 MN의 값은 누굴까? 얘 B점이는데 M값이 누구예요? 아예 이해됐을까? 이해 안 됐어. 됐어요? 네. 근데 두 개 값을 곱하세요. 또 풀어야 될 거는?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 네 모르는 건 질문했잖아. 네. 454번. 이번엔 안 속삭이지 않았어. 자, 옆에 있는 그림은 요 그림 자체가 이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누군지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칠 생각입니다. X하고 Y의 위치가 바뀐 것 같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단계를 거쳐서 가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X하고 Y를 바꿨었으니까 무슨 대칭한 거죠? 그 다음은 Y라는 문자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한 거죠? 그럼 Y축 방향으로 I 됐을까? 그러면 지금 주어진 녀석의 값을 Y는 X에 대해 대칭하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사각형이 될 것 같은데? Y는 X에 대칭했어. 됐어? 그 다음 밑으로 한 칸 내리라고 하니까 한 칸 내리면 요 사각형이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보기에서 찾으세요. 이거 같은데? 또 461번 포물선을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포물선과 EX라고 한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원점에 대해 대칭입니다. 그럼 포물선을 2,1 대칭하게 되면 X값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 저 포물선을 2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게 아닌 것 같은데? 2,1 대칭 이동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A, B 대칭에 대해서 배웠잖아. A, B라는 점에 대해 대칭할 때는 X값 대신에 2A-X를 Y값 대신에 2B-Y를 대입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Y 대신에는 2B-Y X값 대신에는 2A-X를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좀 쓰는 게 이해될까?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된 거 맞아? A, B 점대칭 할 때는 X값 대신에 2A-X를 Y값 대신에 2B-Y를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이 포물선이 Y는 EX랑 만나는 교점 좌표는 이거하고 Y는 EX를 연립해야 되겠죠? 두 개를 갖다가 놓게 되면 Y값 대신에 EX를 대입한 다음에 그때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가 알파, 하나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건가? 이거 맞아요? 그럼 두 군의 합의 값은 0이겠네? 왼쪽에 있는 건 2-2x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4a 플러스 ax 모든 근의 합의값이 0이 되려면은 1차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항이 없으면 두 근의 합은 0입니다.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467번. 직선 y는 0이라고 하는 거는 x축인데 x축 자체 y는 0이라는 녀석을 mx라는 원점을 지나는 선에 대해서 대칭했습니다. 그 대칭한 직선과 또 다른 직선의 교점이 P점입니다. 그때 원점과 P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m값이 필요합니다. 직선이 5x 플러스 12y 플러스 8이라는 녀석의 값은 기울기가 음수니 절편값이 x절편값이 마이너스 5분의 8, y절편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마이너스 5분의 8하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마이너스 5분의 8이 훨씬 큰 거네? x절편값 마이너스 5분의 8이 이렇게 되려나? 느낌상 한 이 정도 대충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직선하고의 교점 좌표가 P라고 하는데 y는 0이라는 녀석은 x축입니다. mx라는 직선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m값은 양수라고 합니다. mx라는 녀석의 값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mx라는 직선에 대해서 y는 x라고 하는 이 선을 대칭한 녀석의 값은 요 정도면 대칭돼 보이나? 내가 mx라는 직선에 대해서 y는 빵이라는 x축을 대칭한 녀석의 값은 요게 지금 대칭한 것 같습니다. 만나 생기는 교점 좌표는 여기가 P점인 것 같은데 P점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였으면 좋겠다고? P점하고 원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P점부터 원점까지 거리는 요게 P점에서부터 원점까지 거리인가? 그럼 나의 바램은 여기가 수직이었을 때가 수없이 많은 교점 좌표는 이 직선 위에 있을 건데 P점은 여기 위에 있을 건데 수없이 많은 P점 중에 여기가 직각이었을 때가 길이가 제일 짧은 거 아닌가? 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이 선의 기울기는 그럼 이 선의 기울기는 누굴까? 이건가?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여기 기울기 m이 필요한 거지. 근데 기울기가 5분의 10이라는 말은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x축에다 수렴을 내리면 오른쪽으로 5칸 갔을 때 위로 12칸 갔다는 얘기인가? 5대 12 대 13인가? 근데 여기 각이 똑같지 않을까? 여기 점선한테 대칭했을 때 겹쳐야 되니까? 네. 그러면 여기가 각이 등분선인 거네? 그럼 여기가 5대 13이면 여기도 5대 13이겠네. 5하고 13을 더한 건 18. 여기가 18 중에 5에 해당하는 길이 같은데 전체 18 중에 5에 해당하는 길이. 이 길이는 10이라고 하는 전체 높이 중에 18분의 5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맞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기울기는 이 기울기 m값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여기서 구해야 되겠네. x축 방향으로 5만큼 갔을 때 y축 방향으로 이만큼 갔다고? 그럼 기울기 m이 누굴까요? 네, 18분의 10이니까 약분하면 네, 그래서 기울기는 3분의 2가 답입니다.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472번. 원 위로 움직이는 점 A점이 있고요. 또 다른 원 위로 움직이는 B점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원 위의 점 A, B에 대해서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 위의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 P점을 거쳐가는 길이 AP 더하기 BP의 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A점이 움직이는 점이야. B점도 움직이는 점이야. 움직이지 않는 점은 중심 좌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3이고요.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1입니다. 그냥 원 대충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중심점 좌표를 찍겠습니다. 중심점 좌표가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이 있고요. 10,2가 있다고 10,10칸이면 이 정도는 돼 보이나? 10,2라는 점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반지름 3짜리 원, 여기서 반지름 1짜리 원.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반지름 3짜리 원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 1짜리 원이 있는데 원 위의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 근데 A점은 여기 위에 있고 B점은 여기 위에 있는데 P점은 X축에 있다고 했나요? 구하고 싶은 길이는 이렇게 가가지고 아니다 여기가 아니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간 길이가 최소값인가? 그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 대칭했습니다. 중심점 좌표를 대칭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원의 중심까지를 다이렉트로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은 A점은 여기 있는 점이 A점이고 B점 좌표는 여기 있는 게 B점이었으면 좋겠거든. B점이 여기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A점을 대칭한 점의 좌표는 여기쯤에 있을 것 같고 B점은 여기 있는 점인데 내가 필요한 건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1위는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제거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나요? 그래서 중심하고 이 점까지 거리 쟀습니다. x는 12칸, y는 5칸. 5대 12대 13. 그러니까 전체 길이는 13인데 반지름이 한 녀석은 3이었고 반지름은 한 녀석이 1이었나? 그래서 9가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인 것 같습니다. 이해 됐나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저 483번입니다. 483번 전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482번 그 전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482번으로 가겠습니다. 아예 왜 시단기 깨끗해 보이죠? 풀었다고? 채점은? 채점 안 했어요? 자, 482번으로 갔습니다. 482번은 말이 많아서 조금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착오나 헷갈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P점 좌표는 Pn이라는 점은 xn, yn이라는 점이 Pn인데 다음 규칙에 따라서 이동할 겁니다. 출발은 P1부터 출발하세요. P1의 값은 x1의 값은 3, y1의 값은 2가 되는 점입니다. 그런데 P1은 n값한테 1 대입해서 가를 읽어보겠습니다. P1이라는 점은 x1 곱하기 y1이 양수인가? 아 그러네. 6이니까 양수네. x1이 y1보다 큰가? 네. 그럼 가에 해당하는 게 지금 P1이구만. 네. 그러면 이 점을 y는 x에 대칭 이동한 점이 P2입니다. y는 x 대칭했습니다. 2하고 3이면 곱했을 때 양수는 맞는데 y값이 더 큰 건가? 네. 그러니 그 점을 x축 대칭한 게 P3입니다. 지금은 곱한 게 음수네. 곱한 게 음수면 y축 대칭하라는데? 되신 거 맞나요? 지금은 곱한 값은 양수, x좌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가를 보세요. y는 x 대칭하세요. y는 x 대칭했습니다. 곱한 거 양수고 지금은 y가 더 큽니다. 나를 보세요. x축 대칭하세요. 이번에는 곱한 값이 음수니까 y축 대칭하세요. 6번을 경과하면 자기 자신이 되는 거구만. 네. 6번 경과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50번째 점을 구하려면은 48번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구하세요.
대입하세요. 이제 됐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83번이라고 했나요? 83번이 오른쪽 그림은 두 점이 A점은 3,0, B점은 2,3인 점이 있습니다. A점, B점을 알려준 다음에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CD라고 하겠습니다. A점을 대칭한 게 C, A점을 대칭한 게 C, B점을 대칭한 게 D. 여기가 그럼 Y는 X라는 선이 있겠구만. 점선이 Y는 X라는 선입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은 난 이 점 좌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저 점 좌표는 Y는 X라는 선과 이 선의 교점인가? 그럼 이 선의 직선의 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울기는 한 칸 증가하면 세 칸 감소했습니다. 2대입했을 때 3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갖다 놓고 연립하고 교점 구하고 있습니다. 갖다 놓고 연립했더니 이 점 좌표는 4분의 9, 4분의 9인가? 그럼 점의 좌표 한 점은 4분의 9, 4분의 9인데 요 점이 또 누군지를 모르네? 이 점을 구하고 싶습니다. D점 좌표가 누구지? 3,2. 그럼 3,2하고 원점을 연결하는 선이 필요한데 이 선이 누구야? 오른쪽으로 3칸 가면 위로 2칸 가는 직선이고 원점을 지나고 있나요? 그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구만. 그럼 이항해주면 3분의 11x가 9? 11분의 27? 그럼 이 점 좌표가 누구라고? 까먹었다. 11분의 27한테 3분의 2를 곱했습니다. 됐나요? 네. 그럼 내가 지금 이 삼각형만 반쪽짜리 삼각형만 구해서 2배 하면 사각형 넓이 나올 것 같은데 한 점 좌표는 원점입니다. 또 한 점은 4분의 9, 4분의 9입니다. 또 한 점의 좌표가 11분의 27. 못해 먹었다.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요? 2분의 1 절대값 바깥쪽끼리 곱할까? 안쪽 먼저 곱하자. 안쪽 곱했더니 바깥쪽 곱했더니 44분의 162? 아, 선생님 이거 빼기 못하는데. 지금 삼각형 반쪽짜리 구했죠? 여기다 2배 한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44분의 몇이야? 이게 답이네요.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거 얘기하세요. 8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4번은 원 위의 점 두 점이 있고 구하라고 하는 게 되게 특이한 값을 구하라고 하네. x끼리 더한 것분의 y끼리 더한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값이 무슨 말인지 선생님도 지금 한눈에 눈치채기 힘들거든? 그래서 일단 그림부터 그리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x1, y1이 존재하는 점은 중심이 2,2고 반심이 1이 되는 원인가? 한 요 정도는 들려나? 두 번째는 중심이 4,2입니다. 4,2고 반지름 2라고 했나? 이처럼 보여라. 중심이 4,2? 그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중심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는 이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어? 이렇게 생긴 두 개의 원인 것 같은데? 여기가 2,2, 여기가 4,2, 여기 위에 x1, y1, 여기 위에 x2, y2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게 동그라미 값, 이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야, 여기 x1, y1 엄청나게 많은 점이 있잖아.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점이 있잖아. 그걸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제일 큰 게 누군지 제일 작은 게 누군지 집어넣을 수도 없어. 너무 많으니까. 그럼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렵다. 누굴 선택하면 되려나? 동그라미 의미를 해석하든지 어떨 때 최대 최소인지 그림상으로 해석하든지. 이거 애매한데 이거? 선생님 첫 번째 이런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x값 두 개 더한 것분에 y값 두 개 더한 거죠. 이때는 y2의 값이 빵이 될 수도 있죠. y2가 빵이 이 점 한 점만 제외하고는 x1, y1 다 양수고요. 이 점 한 점만 제외하면 x2, y2도 다 양수값입니다. 양수분의 양수의 값이 가장 크려면 분모는 작았으면 좋겠고 분자는 컸으면 좋겠습니다. 분모는 작고 분자가 크면은 최대가 될 겁니다. 그럼 도대체 x1, y1을 뭘 선택하고 x2, y2를 뭘 선택해야지 x의 합들은 작고 y 합들은 클까? 에이씨 모르겠다. 그림상으로 해석이 안 되네. 어떻게 돼야지 x의 값들이 작고 y의 값이 클지를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완전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심이 누구였다고 이게? 4,2? 아씨, x축 대칭을 하는 게 좋을까? 원점 대칭하는 게 좋을까? 원점 대칭하겠습니다. 원점 대칭하게 되면은 중심점 좌표가 누가 될까요? 여기 위에 있는 점의 좌표들은 x1, y1이라는 점이었죠. 원점 대칭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가 될까? 우와! 그러니까 뭔가 해결되는 것 같다. 아, 이런 방법이 있었네. 이렇게 되면은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니? 문제가 물어본 질문은 x1, y1이라는 점과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라는 점 사이에 기울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개념인 거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기울기 값은 여기 있는 점 중에 어떤 점을 선택하고 여기 있는 점 중에 어떤 점을 선택해야지 기울기는 최대가 될까요? 어떨 때 기울기가 최대가 될까요? 제일 가파른 걸 찾으라는 얘기 같은데? 이때의 기울기가 제일 가파른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점들 중에 이 점을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 왜 움직여? 아까 딱 주었는데 가지마. 여기가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 여기가 x1, y1이었을 때 그때 수업 시간 점 중에 기울기는 최대입니다. 기울기가 최소가 될 때는 에이씨 접하라고 접해. 이렇게 접했을 때가 기울기는 최소인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이때 기울기 값이 최대값, 이때 기울기 값 최소값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 또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두 선을 두 선의 방정식을 잡아야 되는데
이 점의 중심점 좌표가 2,2였냐? 네.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습니다. 중심 사이의 거리가 몇이야?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지 말자. 여기는 이런 선이 있는데 여기 반지름값이 1, 여기 반지름값은 2. 그럼 이 점 좌표는 여기가 2대1이기 때문에 여기도 2대1인 건가? 네. 여기 점선도 2대1인 건가? 그럼 두 점의 2대1 내분점을 구하면 이 점을 구할 수 있니? 그럼 이건 모두 다 그 점을 지나는 선인 거지. 선생님 이 점을 구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라는 점하고 2,1이라는 점에 2대1 내분점을 구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3분의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빵인가? 그림을 못 그렸네. 이 점이 x가 빵이라고? 조작. y축에 있는 점이야. 그 다음에 y좌표가 누구야? 3분의 4 빼기니까 인가? 이 점 좌표가 0,3분의 2입니다. 0,3분의 1을 지나는 직선을 y는 ax 플러스 3분의 2라고 할 수 있겠네. 근데 이 직선은 2,2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1만큼 떨어지는 선이네. 그때 a 값이 하나가 최대값, 하나가 최소값인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거리 재겠습니다. ax-y 플러스 3분의 2입니다. 내가 거리 재는 건 2,2에서 거리 재고 있습니다. 거리 쟀더니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2a 마이너스 3분의 4? 그 값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곱했습니다. 4a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a 플러스 9분의 16 a제곱 플러스 1? 네. 이항했더니 3a제곱인가? 네. 이항했더니 3a제곱 마이너스 3분의 16a 플러스 9분의 7? 9배 한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뭘 구하는 거야, 지금? 곱이야. 내가 지금 a라는 녀석이, 한 녀석이 m이고 한 녀석이 m이잖아. 그럼 두 분의 곱이 필요하다며. 두 분의 곱이 누구야? 3분의 9분의 7이어서 27분의 7인가? 이게 답이네요. 근데 산수는 별로, 산수도 지금 이 점 찾은 다음에 구하는 게 좀 까다롭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는 여기 있었어야 될 원을 가지고 생각할 때 해석이 안 되니, 원점 대칭한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로 해석하는 게 여기 어렵네. 이건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하면 이건 풀 수 없는 문제야. 엄청 어려운 문제야, 이 문제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485라고 들었습니다. 485번이 옆에 있는 건 x, y는 0이라고 하는 도형입니다. 얘고요. 얘를 그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얘를 나타내는 도형 위의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여기다 그립시다. 먼저 f, x, y는 0이라는 녀석의 값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대칭했죠? 먼저 원점 대칭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y 대신에 무엇을 대입한 게 이렇게 생겼죠? 그러네.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건가? y 대신에 y 마이너스를 대입했으니까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 대칭한 다음에 위로 한 칸 옮기겠습니다. 원점 대칭한 다음에 위로 한 칸 옮길 건데 원점 대칭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여기다 사각형 그리는 건가? 그런데 이 녀석을 y축 방향으로 1만 옮기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서 이렇게 꼭지점들을 가지겠구만.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정사각형인가? 기울기가 1, 기울기 마이너스 1,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점들이네. 원점에서 거리가 제일 짧은 거는 여기가 제일 짧습니다. 원점에서 거리가 긴 거는 여기가 제일 긴 길입니다. 되는 거 맞나요? 근데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길이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로 볼까? 여기 길이는 무엇일까요? 아, 루트 2네요. 그럼 여기도 루트 2가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루트 2라며 얘네가 방금. 네. 그럼 여기는 뭘까? 네, 반이니까 2분의 루트 2죠. 그럼 제일 짧은 여기 길이의 값은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루트 2의 절반일 거 아니야. 네. 여기는 2분의 루트 2. 제일 긴 길이는 2분의 루트 2한테 루트 2를 더해서 2분의 3 루트 2. 2분의 루트 2하고 2분의 3 루트 2 두 개만 곱하세요. 그래서 2분의 3인가? 또 풀어야 될 거는? 저 488번. 488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487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풀이가 일찍 끝나서 진도 많이 나갈 수 있겠다. 오늘은 수요일. 졸업도 했어. 학교도 안 가. 내일 졸업식이야. 오늘 밤에 날 새도 내일 학교에서 일찍 끝나. 아니라고요? 좌표 평면에 그려진 종이를 한번 접었더니 두 점이 일치합니다. 그때 C점하고 D점도 일치합니다. D점이 누군지 구한 다음에 나누기만 하세요. 지금 0,1라는 점하고 6,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A점은 0,1라는 점, B점의 좌표는 6,0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둘을 연결했을 때 접는 선이 A, B 사이를 수직으로 이등분한 선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A점과 B점이 일치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선의 이름은 A, B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수직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을 거고요. 수직일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직선을 구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중점. 두 번째, 기울기. 중점 좌표의 값은 3,1인가? 네. 그리고 점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점선의 기울기는 6칸 갔을 때 2칸 내려갔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선은 기울기가 3. 그런데 3,1을 지났으면 좋겠다는데 기울기가 3인데 3,1을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3대 2 하면 1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이 직선에 대해서 C점 3,1이라는 점은 3,1가 어디쯤에 있으려나? 3,1이라는 점 대충 여기다 찍겠습니다. 사실적으로 묘사한 게 아닙니다. 3,1이라는 점의 좌표를 대칭하세요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점이 M,N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기울기는 누구일까요? N-3분의 N-2라는 기울기가 누구랑 똑같을까요? 네, 얘랑 평행할 거니까 또 한 녀석의 값은 중점 좌표를 여기다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겠다. 중점 좌표 대입한 중이거든. y 좌표가 2분의 n 플러스 2, x 좌표의 값이 2분의 n 플러스 3. 이거 두 개 연립방식 풀면은 mn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연립방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488번입니다. 488번은 두 점 A점과 B점이 있습니다. A점 좌표의 값은 숫자로 알고 있고요. B점 좌표도 숫자로 알고 있는데 X축 위에는 두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X축 위에 있다고 했지 어디 있다고 설명한 적이 없으니까 P점은 X축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 움직이는 점, Q점도 X축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움직이는 점. R점 좌표는 Y는 1이라고 하는 라인상에서 이 선에서 움직이는 점입니다.
PQR을 움직이는 점 AB는 고정된 점. 근데 문제에 구한 거는 네 군데 길이의 합의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여기 길이랑 똑같은 길이의 값이 여기 길이일 것 같아요.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대칭했습니다. 이 점을 A1이라고 하겠습니다. A1의 좌표는 그런데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요만큼의 길이랑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칭했더니 B점 좌표의 값이 5,3 이 점은 B1이라고 하겠습니다. 5,-3인가요? 그럼 내가 궁금한 길이는 이 네 군데 길이의 합이 최소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P점은 왔다 갔다 하는 점이라며. P점은 왔다 갔다 하는 점이니까 AP 더하기 PR이 최소가 되려면 요걸 이렇게 연결했을 때가 최소겠죠. 직선으로 연결할 때가. 이렇게 꺾어가지 않고 두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그런데 R점 좌표는 또 Y는 1을 움직이는 점인가요? 나는 이 길이가 네 군데 길이 합이 최소값일 거 아니야? 이번에는 A1이라는 점의 좌표를 Y는 1에 대해 대칭하려고 합니다. 요만큼 길이의 값이랑 요만큼 길이가 똑같은 바로 그 점은 Y는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겠구만. 내 말이 된 거 맞나요? 여기 길이나 여기 길이가 똑같게끔 대칭했습니다. 1대칭이니까 마이너스 4한테 6을 더해서 2로 나누기 해야지 1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점 좌표는 A2라고 지칭하고 그 점 좌표는 마이너스 4,6이 되겠네. 그럼 6이랑 마이너스 4의 가운데가 1인가요?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그럼 결국 내가 필요한 거는 나는 이 점과 이 점을 다이렉트로 연결했을 때 네 군데 길이 합은 최소가 될 겁니다. 그럼 최소값은 이 두 점 사이의 길이가 최소값입니다. x는 아홉 칸, y도 아홉 칸. 그럼 1대 1대 루트 2, 9루트 2가 되겠네요. 또 풀어야 될 거는? 나중에 문제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진도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1시간 14분. 1시간 14분이면 두 챕터도 끝낼 수 있어. 시간 열나 많아. 자, 지금 우리가 공통수학 1이 땡겨요? 공통수학 2가 땡겨요? 1? 네, 공통수학 1으로 가겠습니다. 열린 방정식. 연립방정식 20분이면 끝나는데? 연립방정식 200부터 223까지. 223? 네. 니네가 공통수학 1부터 하자 그랬어? 빨리 끝나고 놀 순 없잖아. 그러면 공통수학 2도 할 수 있겠다. 선택을 잘했어요. 네. 공통수학 2를 했으면 공통수학 2만 했을 건데. 자. 아이는 졸업인데 엄마 아빠가 뭐 해주기로 하셨어? 뭐 사달라고도 얘기 안 했어? 현주는 너도 뭐 사달라고 얘기 안 했어? 되게 착한 애들이네? 너는 뭐 사달라고 했어? 저요? 응. 저는 딱히 오. 대단한데? 우리 집 애들도 뭐 사달라고 조르지를 않더라? 요즘 애들은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그런가 봐. 부족함이 없으니까. 항상 언제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나 어렸을 때 선생님 아버지한테 초등학교 때 워키토키 무전기 한번 사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사주셨어. 그래서 나중에 어른 되면 꼭 사야지 했는데 아직도 안 샀다.
자, 쓸데없는 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문자가 두 개면 식이 두 개 있어야 됩니다. 문자가 두 개면 식이 두 개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연립에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XY의 1차식이고, 이것도 1차식인가? 네. 1차식과 1차식을 연립하면 해는 한 쌍해를 갖습니다. 1차하고 1차를 연립하면 일반적으로 한 쌍해를 갖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관계와는 좀 어긋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한 쌍해를 가질 것 같아.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나? 일체 가지고? 네. 그래서 꼭 한 쌍을 갖는 건 아니네, 실은. 그치?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쌍해를 갖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1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게 되면 몇 쌍해를 가질까? 1차식이면 직선이고 2차식이면 포물선인가? 그럼 두 쌍해를 가지겠네. 꼭 두 쌍은 아닐걸? 최대 두 쌍일 것 같아. 어떨 때는 해가 한 쌍일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2차하고 2차를 연립하면 해가 몇 쌍이 되려나? 애매하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 어떤 포물선이 있어. 어떤 포물선이 있는데 이거 2차식이지. 포물선이니까. 근데 어떤 2차식은 이렇게 생긴 것도 2차식이 맞나 모르겠다. x제곱 빼기 y제곱이니까. 그러면 한 녀석의 값은 y는 x고 한 녀석의 값은 y는 마이너스 x인가? 그럼 y는 x라는 녀석과 y는 마이너스가 있으면 포물선과 이 녀석들에 의해서 생기는 교점은 4개까지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유사한 개념으로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했을 때는 최대 4쌍해를 가질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아. 최대 4쌍을 가질 것 같고 최대 2쌍일 것 같고 이럴 때는 대부분은 한 쌍일 것 같아. 지금부터 연립방정식을 하려고 하는데 연립방정식 중에 첫 번째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거든. 근데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데 이런 녀석을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1차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둘 다 1차식이라는 얘기잖아. 2원이라는 거는 문자가 두 개 있다는 얘기야. 연립방정식 푸는 건 1도 아니어서 연립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거잖아. 이거는 2원 1차 연립방정식 대입법이나 가감법을 사용해서 우리는 풀 수 있습니다.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서 대입한 다음에 구하든지 또는 개수를 일치시킨 다음에 더하기 빼기해서 해를 구할 수 있죠? 네. 이거는 3원 1차 연립방정식인 것 같은데 문자가 3개니까 네. 이때는 두 개 연립해서 계산하는 것 같아.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한 문자를 소구하기 좋은 거는 x를 소구하든 y를 소구하든 z를 소구하든 z는 아니다. z를 소구하려면은 애매하지 않아? x를 소구하려면은 2배씩만 하면 되는 거고. 네. 자, 똑같은 건데 방금 대충 봤던 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평행하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일치했을 때는 해가? 자, 소구하기 제일 쉬운 알파벳이 누구야? Y. 그러네. 기억하고 니은 더 하려고.
지금 기억 니은 더했습니다. 3x 플러스 2z의 값은 6입니다. 니은하고 디귿을 더할까? 니은 디귿을 더했습니다. 빼야 되나?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을 더할까? 더했더니 EX 개수가 안 맞네. 2배 해야 되나? 2배 했습니다. 4x-2z의 값은 8입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너무 재미가 없다. 나 중학교 2학년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내가? 너무 재미가 없다. 아무 생각이 필요 없는 거잖아. 더했습니다. 7x의 값은 14입니다. x의 값은 2? x값 2가 되면 z의 값이 누구야? y가 누구지? 2하고 빵 여기다 대입할까? 마이너스인가? 그래서 해는 이렇게 한 쌍해가 존재하는구나.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누굴 소구할까? x? 그럼 기억에다 2배 한 다음에 뺄까? 디귿을? 그 정도 암산이 되지. 누군데? Y 암산이 안 되네. 너희가 지금 메모리에다가 뭔가 계산한 걸 저장을 못하는 두뇌를 가지고 있는 다들. 자, 한 번 더 해볼까? 니은한테 2배 한 다음에 디귿을 빼볼까? 2배 할 수 있잖아. 그걸 머리에 써. 이제 디귿을 뺄 거야. 자, 첫 번째 거한테 7배 하겠습니다. 7배 더니 105긴 한데 문제 생겼다? 연립 되네? 더했더니 24Z냐? 28Z냐? 28Z가 누구야? 나 문제 왜 이렇게 어렵게 푸냐, 멍청하게. 재미가 없긴 없나 봐, 선생님이 지금. 마이너스 y 플러스 2z의 값이 1인가요? 네. 약분했습니다. 두 번째씩. 두 개를 더했습니다. y는 7하고 4 대입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쌍의 해를 갖습니다. 이런 거는 중학교 2학년 이래로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이 책이 쓸데없이 아이들이 멍청할까봐 중학교 2학년 때 하던 연립 방식을 넣어놨습니다. 자,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나 푸는 거지 고등학교 시험에는 부적절합니다. 이런 걸 못 푸는 고등학생은 없으니까요. 자, 소구하기 쉬운 알파벳을 소구하려고 합니다. Z를 소구할까? 내가 니은에서 기억을 빼려고 하는데. 맞겠니? 약분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Z를 소구하기 위해서 니은에서 디귿을 빼겠습니다. 여기서 구한 식하고 여기서 구한 식이 똑같고 지랄이야? 어떡하지? 그러면 똑같으니까 이제 니은 기억 연립했고 니은 디귿 연립했으니까 기억 디귿 연립할까? 아니지. 똑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 말해. 페이퍼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가 다 똑같으면 평행한 녀석이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거의 답은 해가 무수히 많다겠네요. 두 번째 건 소구하기 쉬운 알파벳을 찾았습니다. 누굴 지울 거예요? X, Y, Z 중에 뭘 지울 거야? X를 지우겠다고? 그러면 기억한테 2배를 한 다음에 니은을 빼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부렸어?
아, 미안합니다. 네가 맞습니다. 아, 이상한데. 내가 미쳤구나. 내가 잘못 얘기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내 입은 기억의 두 배 한 다음에 니은을 빼는 거였는데 머리는 기억의 두 배에서 디귿을 빼는 거였어요. 자, 기억을 두 배에서 디귿을 빼고 있습니다. 네. 약분했습니다. y-z의 값은 3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인데요. 니은에다 두 배 한 다음에 말 똑바로 해야지. 디귿을 빼고 있습니다. 저 1번식이 이간데 어디? y-z는 약분을 못했네, 멍청하게. 선생님 정말 재미가 없나 봐. 어떡하지? 자, 니은에다 두 배, 기억에다 두 배 한 다음에 디귿을, 뭐 하냐, 지금? 진짜 더럽게 재미없으니까, 여기저기 다 실수하네. 자, 니은에다 두 배 한 다음에 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y. 3z. 네. 이거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하려고. 뭐 어쩌는 얘기지? 네, 그러네. 똑같은 숫자가 있는, 똑같은 식이 있는데 숫자가 다르니까 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특수한 꼴의 연립방정식은 중학교 때는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시험에 또 은근히 또 내는 학교도 있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배우는 녀석은 x 더하기 y, y 더하기 z 뭐 이런 걸 시험에 내거든. x 더하기 y의 값은 3, y 더하기 z의 값은 뭐 5, z 더하기 x의 값은 뭐라고 할까? 4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연립 방식을 중학교 2학년 때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세 개 모두 더하는 연립 방식입니다. 세 개 모두 더하게 되면은 더해. 그럼 세 개 더한 녀석의 값이 6이라고요? 그러면은 z가 누굴까요? 세 개 중에 두 개가 3이니까 나머지 하나가 3인가요? 세 개 중에 두 개가 5니까 x는? z는? y는? 네, 이렇게 해를 구할 겁니다.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연립 방식이고요. 지금 그런 꼴로서 지금 주어진 녀석은 다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세 개 더한 녀석의 값이 그럼 여기 기억에서 이걸 뺄까? x는? 니은에서 이거 빼고 있습니다. y는 디귿에서 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연립 방식입니다. 세 개 모두 더하기. 세 개 모두 곱하는 연립 방식도 있습니다. 딱 보면 세 개 모두 더할지 세 개 모두 곱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세 개의 식에서 세 식을 지금 곱했습니다. 세 개를 곱하면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인가? 네. 오른쪽은 36이고 그렇다고 해서 x, y, z의 값을 6이라고 할지 마이너스 1이라고 할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개 곱한 게 6이었을 때는 z의 값이 누구야? x는? y는? 이때는 부호만 바뀌면 되는 건가?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이게 답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미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으로 왔습니다. 자, 지금 있는 연립 방정식은 하나는 1차식이죠. 하나는 2차식입니다. 최대 몇 쌍의 해를 가질까요? 두 쌍. 네, 이건 최대 두 쌍의 해를 갖습니다. 대입법이 제일 편할 수 있습니다. 대입에서 풀겠습니다. y라는 녀석의 값은 2x 플러스 1이고요. 2x 플러스 1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을 뺐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고요. 이항하려고 합니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인가? 그럼 x의 값은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1입니다. x가 마이너스 5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5 대입했더니 y의 값은 마이너스 9입니다. 1 대입했더니 3인가요? 두 쌍해를 갖습니다. 말 빨리 했지만 이해되시는 거 맞죠? 다음 페이지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설명한 거는
고등학교 시험에 출제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제 출제하는 문제를 연습하겠습니다. 지금 둘 다 2차식인가? 둘 다 2차식인 연립방정식은 문제 유형이 한 10대 개 있어. 지금까지 설명했던 연립방식은 다 필요 없는 거고, 차수의 값이 2차하고 2차를 연립했을 때 문제 유형만 거의 한 10대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2차와 2차를 연립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0으로 끝나는 2차식이 있을 때 이게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0으로 끝나는 걸 마주치면 0으로 끝나는 거 먼저 인수분해할 겁니다. 2차와 2차를 연립할 때 0으로 끝나는 게 있으면 반드시 0으로 끝나는 거를 먼저 인수분해할 겁니다. y라는 녀석의 값이 이게 빵 나오는 y는 마이너스 x, 이 뒤에 게 빵 나오는 y는 X.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부터 출발하겠습니다. y가 마이너스 x면 기억에서 얻어진 녀석은 기억에 대입하는 순간 병신입니다. 기억에서 얻은 걸 기억에다 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억에서 얻은 건 니은에 대입할 겁니다.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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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제곱이 9, x제곱은 3,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가요? 네. x의 값이 루트 3이면 y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3인가? 네. x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면 y의 값은? 지금 이 한 쌍은 y는 마이너스 x에서 온 거죠? 네. 이번에 y가 x여도 이건 기억에서 얻은 거니까 니은에다 대입할 겁니다. 대입했더니 x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x제곱. 그 x제곱이 9입니다. x가 3이면 y는 3. 뭔 개소리죠?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서 얻은 녀석과 여기서 출발해서 얻은 녀석이죠, 지금?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면 y의 값은? 그래서 최대 4쌍의 해 중에 정말로 4개의 해가 존재하는 거죠, 4쌍이. 0으로 끝나는 거는 먼저 인수분해하기. 이거는 아무도 틀리지 않습니다. 틀린 애들이 비정상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점수 주려고 출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형이 엄청 많은데 이 책은 그 유형을 개념선에서는 문제 유형을 많이 분류해 놓지 않고 센 수학에서 엄청 분류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몇 가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이걸 좀 보려고 하거든?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을 연립해가지고, 너 어디 갔어? 여기 있는 걸 연립해가지고, 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x만 2차인 거고, y의 제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써있다. 2창을 소거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 x의 제곱의 값이 없어지면은, 차수의 값이 1차식이면 풀기 편하니까, 소거해봐. 그래서, 3배, 2배에서 뺄까? 6x제곱, 6x제곱은 지워지겠네? 9x제곱 빼기 10x제곱을 빼라고? 그러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 15y에서 4y를 뺐습니다. 27 빼기 8.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1입니다. 그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기 이쁜 게 누가 더 이뻐 보이냐? 요게 더 이뻐 보인다?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했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x-2하고 x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x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라면 x가 2라면 y는? x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y는? 그렇게 두 쌍을 가지네요. 자, 지금은 x의 제곱이 소거하기 x의 제곱을 없애기 쉬워 보이니까 x의 제곱을 없앴고요. 지금은 x의 제곱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x의 제곱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다고 y의 제곱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x의 제곱도 없앨 수 없고
y제곱도 없앨 수 없으니까 없앨 수 없어서 두 개 더하면 되나 혹시? 더해보려고. 그럼 xy가 지워지냐? 네. 그럼 두 개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건가? 네. 이러고 나서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게 0이었으면 인수분해해서 대입할 수 있긴 한데 이 값이 0이 아니어서 이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x제곱도 없앨 수 없고 y제곱도 없앨 수 없고 xy 없애봤자 쓸모없는 식만 나와서 매우 특별하게도 상수항을 없애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상수항을 없애려면 2배에서 빼는 방법이 있겠네? 2배에서 빼고 있습니다. x제곱 3, 그럼 인수분해 되나? 그래서 한 녀석은 x값 대신에 y를 대입할 거고요. 또 한 녀석은 x값 대신에 2y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x값 대신에 대입하기 편한 거는 두 번씩은 x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번씩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다. 여기다 지금 x값 대신에 y 대입했거든? x가 y가 되면 y가 없어져 버리네? 이러면 안 됩니다. x한테 2y 대입하겠습니다. y제곱이 3이야? 그러면 x가 누굴까? 그렇게 두 쌍의 해가 존재하는군요. 방법이 없을 때는 상수항을 소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특별해. 상수항을 없애버리면 인수분해해서 대입하는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가 엄청 많아. 자, 문제를 보고서 뭘 없앤 다음에 연립할지를 결정하고 연립방정식 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x제곱은 없고 y제곱밖에 없냐? 아까 y제곱이 없이 x제곱만 있을 때 해가 몇 쌍이었는지 기억나니? 문제 몇 개 안 풀었는데 아까 x제곱만 있었을 때 해가 몇 쌍이었어? 두 쌍이었습니다. 자, 지금 소거하기 쉬운 거는 누굴 소거할 거죠? 누구? y제곱을 소거할까? 근데 이 문제는 x를 소거한 다음에 y라는 문자식만 가지고 풀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지금은 y제곱을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건데 2배 한 다음에 니은을 빼겠습니다. 싹 2배 한 다음에 빼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위에 거한테 2배 한 다음에 밑에 거 뺐습니다. 그럼 y라는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1인가? 이러면 불편해지네. 왜냐면은 x는 한 개, y는 두 개. x는 한 개, y는 두 개니까. 이 y 대신에 두 번 대입한 건 바본 것 같아요. 그래서 x의 값은 y-1을 대입해야 되겠다. 그걸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y제곱 마이너스 y. 네. y-2의 값이랑 지금 아예도 같이 산수하고 있나요? 눈만 뜨고 있나요? 같이 산수하고 있어요? y의 값은 한 녀석은 2, 또 한 녀석의 y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y가 2라면 x의 값은? 또 한 녀석은? 딱 두 쌍해를 갖습니다. 선생님, 저는 y제곱을 없애고 싶지 않아요. y제곱은 소중하니까요. 전요? x를 없애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한테는 5배 할 거고요. 아래한테는 2배해서 빼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x는 10x, 10x 지워지네? 그래도 똑같이 풀립니다. 이해된 거 맞죠? 그 다음부터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때그때 판단해서 자기가 적절하게 없앤 다음에 풀어야 돼. 지금은 x제곱 없애기도 불편해. y제곱 없애기 수도 없어. xy 없애봤자 쓸모없는 식이 될 것 같아. 두 개를 더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값이 16이니까 빵이 아니니까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를 없애자고? 삼성. 네, 상수항 없애기 위해서 뒤에 거한테 세배하고 두식을 빼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인수분해한 다음에 x의 값은 y랑 똑같을 때가 있고요. x의 값은 3y랑 똑같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줄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x가 y라고 한다면은 y 대신에 대입한 게 낫겠다. 그지? y 대신에 x를 대입했더니 모순이 발생하네? 빵하고 12가 똑같으니까 이걸로 풀어야 되겠구만. 그러면 지금 여기다 대입한 게 편할 것 같은데 지금은? x 대신에 3y 대입하자. 이번 식. 그래서 y는 그때 x가 누군데? 여기서 얻었으니까 여기다 세배하면 되는 건가? 네, 참 쉽습니다. 자, 이제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뭐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책이 네. 합과 고백값을 치환해서 풀 때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라는 파트거든? 근데 선생님은 별로 치환을 그닥 안 좋아해가지고 왜냐면 머리가 안 좋았을 때는 치환해서 푸는 게 나은데 방금 보니까 산수 금방 하네. 머릿속에다 떠올리면서 빨리빨리 산수할 수 있거든 우리가?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 거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요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죠. 두 번째 거는 방금 위에 거한테 x, y를 한 번 더 빼는 건가?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x, y가 누구란 얘기야? x, y가 2라고 한다면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 2항 했더니 9, x 플러스 y가 누구라고요? 그럼 더해가지고 3 나오고 곱해서 2 나오는 게 누구야? 1, 2, 2, 1. 더해서는 마이너스 3인데 곱해서 2 나오는 게 누구야? 이렇게 네 쌍 있나요? 자, 여기까지 연립방정식은 개나 소나 다 해. 변별력이 없어. 너희도 쉽게 하고 남들도 쉽게 하고. 그런 챕터는 중요한 챕터가 아니야. 공통분이 중요해.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칠 거고 머릿속에 새겨놓고 싶어. 막 꾸겨놓고 싶거든. 니네 머릿속에 지금. 근데 선생님이 오랫동안 해보니까 입력이 잘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시도해 봅시다. 자, 어떤 fx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fx라는 식이 있는데 그냥 a라고 할까? ax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는데 그 다항식의 값은 x-알파의 값이 인수인 다항식이 있다고 해볼게. x-베타도 인수라고 해보려고. b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알파, x-감마라고 해보려고. 그러면 두 녀석을 0이라고 놓은 두 방정식들은 해가 알파하고 베타, 해가 알파하고 감마인가요? 네. 두 방정식의 공통근은 누구인가요? 두 녀석의 공통되는 근은 알파입니다. 두 녀석은 공통근의 값이 알파입니다. 공통근이 알파였을 때 성립하는 성질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공통근의 값이 알파였을 때 성립하는 성질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더하기. 선생님 이거 더해보려고. 더해봐.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더하기를 할 때는 3a 더하기 5a를 하면 우리가 8a라고 말하죠? 나 지금 그거 요구한 거야. 똑같은 게 x-알파가 똑같으니까 옆에 것만 더하면 되죠. 공통인수 묶어준 다음에 더하면 누구죠? 이건가요? 공통인수 묶었고 3하고 더한 셈으로 더했어요 지금. 야 그러면 이 방정식은 근이 누구야?
이렇게 되니 희한하네. 두 녀석의 공통근이 알파면 더한 녀석도 근이 알파가 들어있네. 빼보려고. 빼면 더 신기하다. 혹시 빼기 못할 거가 무섭긴 해요 지금. 빼봐. 빼라고. 이건 숫자죠. 감마 빼기 베타는 숫자죠. 내가 공통인수 묶어주고 뺐습니다. x는 지워지고 이게 남았습니다. 이건 숫자입니다. 몇 차 방정식이야? 이거 몇 차 방정식이냐고 묻잖아. x가 몇 개 있어? 그럼 몇 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1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야? 그 근이 누구래? 뺐더니 공통근 하나만 나오네? 야, 그럼 문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야, 여기는 2차 방정식이랑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이 공통되는 근이 있어. 그 공통되는 근이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빼겠네. 빼면 무조건 근이 공통근이니까. 두 개를 빼면은 공통근이 나옵니다. 공통근 밖에 안 나옵니다. 곱해보려고.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곱하기를 할 수 있으려나? 곱해 이거 두 개. 누구야? 그럼 이게 빵 나오는 근이 누구야? 공통근의 값이 중근으로 존재하네? 그리고 나머지 근의 값이 베타하고 감마라는 근들도 곱한 녀석 다 근이네요. 자, 더하나 빼나 곱하나 뭘 하든지 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뭘 하든지 간에 공통근의 값은 무조건 근인 거네. 그런데 더했을 때는 베타나 감마는 공통근이 아닌 나머지 두 근이잖아. 더했을 때 한 근이 나머지 두 개의 평균값인 것 같은데? 오, 기억하면 나중에 써먹을 일이 생겨. 각각의 방정식의 공통근이 아닌 두 근의 평균값이 두 녀석을 더한 녀석의 근인 거네. 입력시키고 싶어. 머릿속에 입력시키고 싶어요. 곱했을 때는 중근인 게 공통근이에요. 뺐을 때는 근이 공통근 밖에 없어요. 선생님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걸 못 외우겠더라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았거든? 근데 공통근을 선생님 문제 풀면서 관찰해 보니까 몇 번 이렇게 써보니까 이거 쓰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이거. 시험 볼 때마다 대충 문제가 의미하는 식이 fx도 ax도 복잡한 식, bx도 복잡한 식이었을 때 이걸 좀 이쁘게 깔끔하게 한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해보면 성질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한 것들을 내 스스로 쉽게 좀 해결할 수가 있어. 대가리수가 입력이 됐는지 모르겠다. 자, 71번으로 갔습니다. 71번 문제가 공통근의 문제인데 두 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개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통근 알파와 공통근이 아닌 베타, 감마의 값은 각각 공통근이 아닌 근입니다. 나는 그 공통근을 가질 때 m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겁나 궁금하고요. 그때 공통근의 값도 궁금해요. 두 개 구해보세요. 방금 전에 공통근은 뺐을 때가 제일 쉬웠어. 빼면 공통근밖에 안 나와. 빼겠습니다. 앞에 거에 뒤에 거 빼겠습니다. n 플러스는 숫자지. 1차 방정식이냐? 공통근이 누굴까? 네, 공통근은 마이너스 1 공통근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선생님,
저 시험에서 공통분 구하니까 마이너스를 구했고요. 저 m이라는 숫자가 이거 빵 나온다고 하니까 m가 마이너스라고 구했는데요. 이런 병신, 나 이 야, 이 개 병신아. 너는 1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이게 빵 나온 녀석을 구하지 숫자가 빵인 걸 생각하니? 야, 이 병신아, 너는 이렇게 된 녀석의 근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1만 구하지 요게 빵 되는 거 고민하고 있니? 아니라고. 근만 구하고 땡이야. 이게 빵 나온 녀석은 절대 생각하지 않아. 근이라고 하는 거는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나요? 네. 대입해서 구할 겁니다. 대입했더니 1 플러스 마이너스 2m 플러스 m이 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m값이 누구인가요? 이거랑 마이너스 1을 구하세요. 절대로 요게 빵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부탁이에요. 빵 된다고 생각하고 답 쓰지 마세요. 안 그럴 것 같지? 너희 셋 중에 2명은 이렇게 온다? 선생님, 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푸는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런 닭대가리야, 닭대가리야. 이거 빵이 될 수 없다고.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잠시 연습 문제로 갔다 오겠습니다. (8번을) 봤습니다. 8번 문제는 첫 번째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입니다.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감마입니다. 알파는 이름이 뭐라고요? 알파 이름은 공통근입니다. 베타와 감마는 공통근이 아닌 나머지 두 근입니다. 두 개 합의값을 구하라고 하네? 맞다. 선생님이 두 개 나머지 두 근의 평균의 값이 두 식을 더했을 때 근이 공통근과 나머지 두 개의 평균값이 근이라고 했었는데 두 식을 더했습니다. 이거니? 그러면은 요 녀석의 값이 여기서 근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럼 어떻게 구하지? 일단 공통분이 누군지 몰라서 문제네? 공통분이 누군지 알면 a 플러스 b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빼볼까? 빼면 공통분은 당장 구할 수 있으니까 뺐습니다. A 마이너스 bx b 마이너스 공통분이 누구야? 아예야, 선생님한테 윙크하지 마. 한근의 값이 2인가요? 2라고 하는 건 갖다 대입하면은 등호가 성립하나?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저기다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데나 대입해도 공통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대입했습니다. 그럼 a 플러스 b의 정체가 대입했습니다. 2x의 제곱 인수분해했습니다. 해를 구했습니다. 공통분 2라면서요. 공통분이고 이건 나머지 두 값의 평균이라고요? 나머지 두 개의 평균값이 마이너스니까 두 분의 합의값은 두 개를 더한 녀석은 공통분이 아닌 나머지 두 분의 평균값입니다. 입력이 됐을까요? 까먹을 게 확실합니다. 아이가 큰일 났어. 선생님한테 윙크하고 난리 났어 지금. 아이야 좀 있으면 흰자도 보여주겠어. 흰자도. 그러지마. 선생님 소름 끼치니까. 더워서 그러나? 살짝. 자,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부정방정식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은 남편 한 명에 와이프 두 명, 나쁜 짓, 부정한 짓, 나쁜 짓 부정이에요? 이거만 생각하지. 여자 한 명에 남편이 두 명일 수도 있잖아. 양다리. 혹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남자가 더 부정적인 존재 같지 않고. 자, 여자 한 명에 남자 두 명. 부정한 짓입니다. 시계의 개수는 2개. 문자도 2개. 그러면 해를 무조건 구할 수 있습니다. 시계 개수가 1개인데 문자가 2개면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러면 절대로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시계 개수가 2개인데 문자가 3개면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시계 개수하고 문자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우리는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 개수가 더 적을 때 우리는 그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부정방정식의 풀이원칙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를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아예 잠깼네? 여자 한 명이 남자 2명이라고 하니까 확 잠깼나 보다. 문자는 2개, 식은 1개, 식 하나에 문자가 2개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식의 개수가 1개, 문자가 2개니까 부정방정식인데 부정방정식은 인수분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앞에 2개는 x로 묶었더니 y-1이라고 쓸 수 있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y- 있으면 난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은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니까 양변에 1을 더해 준 건가? 오른쪽 2가 되는 건가요? 똑같은 식인가요? 그럼 인수분해 안 되는 걸 인수분해 되게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xy가 정수기 때문에 x-y-도 정수입니다. 정수의 값끼리 곱해가지고 2가 나오려면은 1,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2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xy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xy는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쌍해를 갖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많으면 부정방정식 인수분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막 쥐어짜서 인수분해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 있는 두 녀석을 x로 묶어주겠습니다. x로 묶었더니 y-2라고 쓰려고 합니다. 나는 뒤에 y-2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y-2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죠? 3씩 더했더니 오른쪽이 3인가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녀석은 x 플러스 1 곱하기 y-2입니다. 그게 곱해서 3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x가 정수고 xy가 정수기 때문에 다 정수입니다. 3, 1,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입니다. 그때 xy 값의 순수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 1이었을 때가 야, 그냥 매끄럽게 하면 안 되냐? 그 다음이요? 마이너스 4하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인가요? 그 내성의 값이 존재합니다. 실수의 조건이 주어져 있는 부정방정식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걸 사용할 겁니다. 실수의 값을 제곱했을 때 0보다 커났습니다. 실수를 제곱한 녀석의 값은 0보다 커났습니다. 실수 A, B에 대해서 실수의 값을 제곱한 녀석은 0보다 커났습니다. 0보다 커났던 것끼리 2개 더했는데 0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도 빵이고 B도 빵인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활용해서 완전 조식 만들어서 푸는 부정방정식입니다. 딱 보면 완전 조식 만들 거 보입니다. 자, 완전 조식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럼 이 y제곱의 값에서 y제곱 하나 빌려와야 되겠네? 그럼 남은 녀석의 값이 y제곱 4y 플러스 y? 그럼 y 플러스 2의 제곱인가요? 그럼 빵 드는 방법은 y가 마이너스 2가 되고 y가 마이너스 2가 되면 x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였을 때 둘 다 빵 되는 거죠? 예, 끝입니다. 더해주세요.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들어. 완전 조식 만들기 어려운 문제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쉽고 이건 완전 조식 만드는 건데 성공할 수 있나? 자, 73-2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녀석을 만나면 위에 거는 완전 조식 만드는 게 쉬울 것 같은데 16a제곱과 a제곱으로 쪼개가지고 16a제곱 마이너스 8ab 플러스 b제곱까지 그게 누구야?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을 이런 거 완전 조식 만드는 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완전 조식 만드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될 것도 같은데? 보여? 이런 녀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여, 안 보여? x제곱, 5y제곱, 13을 나눠 가져야 될 것 같은데? 13은 4하고 9로 나눠 가지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4x 4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된 거 맞아? 5y제곱은 4y제곱과 y제곱으로 나눠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y 마이너스 3의 제곱인가? 마이너스 4x하고 4가 있으면 x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9x제곱과 x제곱으로 나눠 가져야 되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남은 게 누구야? 9x제곱 마이너스 10xy 4y제곱? 이게 누군데? 이건가? 아, 그럼 셋 다 모두 빵 돼야 되잖아. x는 y는 3인가? 2 빼기 3이어서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바꾸는데 항상 성공하지는 못해. 실은 이런 식으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푸는 문제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편이고 모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완전제곱식을 생각하면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어야 돼. 만들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해. 그런데 못 만들 때가 문제야. 못 만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생님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알려주니까 지금 생각했지. 혼자 천천히 들여다봤으면 좀 오래 걸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봐도 시험 시간은 제한돼 있고 아무리 봐도 문제가 안 풀렸을 때가 이제 그게 최악이거든. 만약에 이렇게 완전 조금씩 못 만들어 쳐보자. 완전 조금씩 못 만들면 어떻게 하지? 뭐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적절한 문제가 한 문제 있을 것 같아. 문제를 보고 얘기해 줄게. 날씨 없다. 오씨, 이 책이 왜 문제 유형을 안 넣어줬지? 센수학에는 있을 거야, 아마. 센수학에 있으면 니네 완전조식 실패하면 그때 알려줄게. 일단 완전조식을 만드세요. 뭐 벌써 끝이야? 벌써 끝이라고? 2차 방정식에서의 정수분 이거 하나만 설명하면 끝이네.
2차 방정식에서 정수의 근을 갖는 문제가 나왔을 때 주어진 방정식은 두근의 값이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두근이 정수라고 합니다. 그럼 근각의 수관계에서 두근의 합의값은? P 플러스 두근의 고백값은? 3. 알고 싶은 건 K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푸는 유형은 두 근의 값이 정수인 유형을 풀고 있습니다. 두근이 정수라고 하는 문제에서 근과학의 수학계를 사용했을 때 K를 구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K를 구하기 위해서 K가 아닌 문자를 소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K를 구하라고 하면 K가 아닌 알파 베타를 소구할 겁니다. 하지만 두근의 값이 정수인 문제에서는 K를 구하라고 하면은 K를 소구할 겁니다. 두근의 값이 정수인 문제에서 K를 구하라고 하면은 K를 소구해서 풀 겁니다. K를 없애기 위해서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왼쪽은 알파 베타, 오른쪽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인가? 이항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빵입니다. 알파 베타의 값은 정수라고요? 부정방정식이네? 이제 정수의 근의 문제에서 부정방정식으로 넘어왔습니다. 의도적인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베타 마이너스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인수분해 될 거니까요. 여기 있는 건 플러스 1이니까 양변에 뭐 하자고요? 그랬더니 오른쪽은 2가 됩니다. 좌변값은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고요. 정수의 값끼리 곱해가지고 2가 나오려면 2 곱하기 1, 1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있나? 근데 알파가 더 크다면서요. 탈락인가? 탈락인가? 마이너스, 아니, 좀 잘못 얘기했구나. 탈락인 거는 요거 탈락, 요거 탈락인가? 따라서 알파의 값은, 베타의 값은, 알파의 값은, 베타는? 그때 문제는 K값 보라며. 이때 K값은 누구야? 두 개 곱했더니 6이라서 K값은 3인가? 두 개 곱하면 빵인가? 그때 K값은? K값은 이렇게 두 개 고르시라고요? 지금 근과학의 수연계를 사용해서 푸는 두근이 정수인 문제는 K를 보라면 K의 값을 소거해서 풀 겁니다. 연습문제 중에 풀어줄 만한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문제 마음에 드는 게 없냐? 풀어줘야 될 게 어딨니? 13번 한 번 더 연습해볼까? 13번이 fx하고 gx라는 식이 있는데 fx라는 식과 gx라는 식을 곱한 녀석의 근해값은 2, 3, 5라고 합니다. 더한 녀석의 식은 근해값 2하고 알파라고 합니다. 공통근이 누구일까요? 그럼 2의 값이 지금 공통근이겠네? 더해도 공통근을 가지고 곱해도 공통근을 가질 거니까 공통근의 값이 2인가 봐요. 그럼 공통근이 아닌 나머지 두 근이 누구야? 3하고 5가 나머지 공통근이 나머지 두 근이야? 근데 더한 녀석의 값은 공통근과 공통근이 아닌 나머지 두 개의 평균값이 한 근이라고? 4. 졸라 쉽네? 되는 거 맞아요? 까먹을 게 확실하지만 그래도 강조했습니다. 안 까먹은 놈들이 없거든요, 여태까지. 우리도 까먹을 겁니다. 뭐가 그렇게 맛있는지 막 까서 먹어, 애들이. 어려운 게 있나? 어려운 게 1도 없네.
16번을 보세요. 16번문제가 삼각형 ABC에서 변 BC라고 한 변 위에 D점이 있습니다. 길이의 값은 지금 6이랑 8이 있다고 하거든? AD의 길이의 값은 6이래. BD의 값이 8이라고 하는데? 그럼 AB가 10이지? 네라고 할 줄 알고 낚아봤는데 안 낚이네? 직각삼각형 아니니까 10 아니죠? 네. 네라고 한 놈 잡아내려고 했더니 안 넘어가네요? 자, 각의 크기가 똑같은 각이 있다고 합니다. BAD라고 하는 각의 크기랑 BCA라는 각의 크기랑 똑같다고? 그리고 선분의 1인 AC하고 CD의 차이값이 1만큼 차이 난다는데? AC라는 길이는 CD라는 길이보다 1만큼 짧아? 누구를 묻어볼까? CD의 길이값이 좀 더 긴 거지. CD의 길이값을 만약에 X라고 한다면 여기는 X-1이라는 얘기니? 각이 똑같다? 닮은 도형이 있다고 얘기할 때 보통 이렇게 각이 똑같다는 걸 주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닮아 보이지 않는데 닮은 거 있어? 이 각이 공통각이니까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과 DAB라는 삼각형이 닮았나? 그래서 삼각형 DAB를 돌려놓을까? 여기가 D점, 여기가 A점, 여기를 B점이 되게끔 왼쪽에 있는 삼각형 돌렸습니다. 그럼 3분의 1의 값은 AD의 길이의 값은 6. 그 다음에 BD의 값이 8? AB의 길이 모르는데? 이게 두 개가 닮은 거지? 이씨 큰일 났네. AB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삼각형 ABC 돌리고 그러는데? 미수 하나 더 놓을까? Y라고 할까? 된 거 맞나요? 그럼 닮은 B 가지고 비례식 세우려고. 위에 Y에 대응하는 게 8인가? 그 다음에 X-에 대응하는 게 또 8 플러스 X에 대응하는 게 그럼 식이 많으니까 X, Y 다 구할 수 있겠네? 먼저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려고. 맞나요? 이걸 계산하는 게 나으려나? Y제곱의 값은 맞아요? 그러면은 Y제곱 마이너스 8X가 마이너스 8이냐? Y제곱 마이너스 8X가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내 눈이 미쳤나? X 마이너스 1에 대해 이걸 잘못 썼어? X-에 대응하는 건 6, 8 플러스 X였을 때 Y 이제 맞게 쓴 것 같습니다. 내항끼리 곱했더니 8X-1이 외항 6Y? 누굴 계산하는 게 편하냐? 누굴 계산할까? 다 비슷해 보여가지고 눈이 미쳤나? 늙어서 그래서 이미. 이거 할게요. 64 플러스 8x의 값이 y제곱? 그럼 몇이야? 8x 대신에 그냥 대입해버리자. 여기 8x 값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따라서 y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72 인수분해는 뭘로 해? 그럼 y 마이너스 12하고 y 플러스 6이랑 y는 선분이니까 양수값을 선택해요? y가 양수값 10이면 x가 누구야? 어디 봐. 이거 볼까? 12 대입했습니다. 72, 80, x의 값은 10인가요? 둘레의 길이 값을 구하세요. 둘레의 길이 값은 y 더하기 2x 플러스 7인가요? 맞아요? 대입했습니다. 12하고 10 대입했습니다. 39? 못 해먹겠다.
지저분하다. 뭐 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